슈퍼전대는 파워레인저라는 이름으로 현지화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만든 것으로 시작했지만 다이노선들의 기준으로 일판이 더빙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파워레인저 중 몇몇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파워레인저입니다. 넘치는 용기여 마법으로 마법 전사 레인저. 파워레인저 매직포스는 2006년 7월 17일에 방영한 작품으로 마법전대 마지레인저를 더빙한 작품입니다. 이 파워레인저는 초반 레인저 5인방이 모두 남매인 것은 물론 그중 주인공에 해당하는 레드가 막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졌는데요. 이런 특이한 특징을 가진 매직포스는 한국에서 방영했을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매직포스는 다른 파워레인저와 달리 마법을 주제로 잡은 작품으로 작중 다양한 마법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는데요. 공중 그네로 변하라 지르마 바지로 공중 그네까지 샷 매직 leg 스페셜 에어리얼 크러쉬. 거기에 레인저 전원 뛰어난 개성을 가져 캐릭터마다 인상 깊은 스토리를 보여주었고 매화마다 용기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하는 스토리는 아이들에게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상당히 좋았죠.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현지화에 초점을 두고 중간에 나오는 주제가, 엔딩곡, 삽입음 등 대부분의 소리를 완벽히 한국화했는데요. 심지어 잠깐 나오는 OST 보컬곡마저 전부 더빙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들인 현지화와 재미있는 주제 및 내용 덕분에 매직포스는 200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 하나의 추억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 인기는 엄청나서 나중에는 DVD가 발매된 것은 물론 한국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박신영이 한국판 오프닝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했죠. 여담으로 매직포스의 흥행은 일본 특촬물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리즈 전체를 부각시킨 1등 공신이라는 평이 있다고 합니다. 정의의 길을 질주한다.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 파워레인저 엔진포스는 2009년 7월 20일에 방영한 작품으로 염신전대 고운절을 더빙한 작품입니다. 이 파워레인저는 자동차를 모티브로 한 레인저로 특이하게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적과 싸운다는 점에서 환경보호의 콘셉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엔진포스는 최고의 현지화와 더빙,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 덕에 많은 아이들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엔진포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밝고 활기차다 못해 배우들과 로봇들마저 슬랩스틱을 하는 파격적인 개그를 보여줬는데요. 아 잠깐만 좀만 보고 줄게. 아 속았지롱. 넌 나한테 멀었거든. 나 잡으면 주제. 거기에 가장 가난한 전대라는 특징을 이용해 색다른 개그와 스토리를 보여주며 안 그래도 밝은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어 진입장벽을 낮추기도 했죠. 이런 재미있는 내용에 더불어 현지화 역시 잘 되어 있는데요. 이는 작중 간부들의 이름에 일본어로 더럽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전부 번역해서 현지화하는 건 물론 몇몇 에피소드의 제목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제목을 사용해 사람들을 웃기게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빙 역시 잘 되어 있는데 각 배우와 파트너 염신을 동의성으로 했음에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도록 연기를 해 동의성우라는 느낌이 덜 들게 했죠. 이런 성의 있는 현지화와 더빙으로 인해 안 그래도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엔진포스는 더욱 높은 인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창 방영하던 때에는 대형마트에서 명절 때 하루 만에 엔진킹이 50재 이상 팔렸고 다이노킹은 금세 품절이 난 것은 물론 동영 이후에도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재입고를 애타게 기다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캡틴 레드, 캡틴 블루, 캡틴 옐로우, 캡틴 그린, 캡틴 핑크, 우주의 적 캡틴 포스. 파워레인저 캡틴포스는 2012년 7월 16일에 방영한 작품으로 해적전대 고카이저를 더빙한 작품입니다. 이 파워레인저는 해적을 모티브로 한 레인저로 기존 멤버 5인 모두 지구인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캡틴 포스는 상상 이상의 호평을 받은 건 물론 한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캡틴 포스는 애초에 35주년 기념 작품으로 만들어진 만큼 다양한 게스트들이 나와 많은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1화부터 아카레인저의 담당 배우가 목소리 출연을 한 것은 물론 각 레인저의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해당 작품의 레인저 배우가 직접 나와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죠. 물론 단순 추억팔이에 그치지 않고 캡틴 포스 자체의 스토리도 상당히 뛰어난 것은 물론 호쾌한 액션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캡틴 포스 멤버들의 캐릭터성 역시 하나하나 눈에 띄는 캐릭터성을 보여줘 파워레인저에 대한 추억을 제외하고 봐도 훌륭한 이야기를 풀어냈는데요. 이런 추억과 액션은 한국에서도 잘 먹혔는데 특히 성우의 경우 몇몇은 실제 과거 자신이 맡았던 캐릭터를 맡게 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런 류의 대표로는 바로 평화의 전사 라이브맨의 옐로라이온의 성우를 김한진 성우로 유지시킨 건 물론 극중 이름마저도 황보성 그대로 유지시키기까지 했죠.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 방영하지 못한 파워레인저들 역시 전부 현지화해서 이름을 바꾼 것은 물론 일색 때문에 방영하지 못한 레인저들도 등장시키고 이들 역시 베테랑 성우들을 캐스팅하는 등 더빙에 상당히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최종 보스 성우로 비디오로 레인저들을 보던 시절에 악역을 전담하던 노민 성우를 그대로 캐스팅하는 등 오랫동안 파워레인저를 좋아해온 사람들에게 크나큰 추억을 선물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괜히 프리큐어 대사를 치게 하거나 건담 패러디 대사가 나오는 등 우리나라에 맞는 번안을 해서 안 그래도 좋은 평가를 더더욱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덕에 캡틴 포스는 좋은 스토리와 멋진 액션을 통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은 건 물론 과거 비디오 시절부터 방영했을 당시 파워레인저에 대한 추억이 있던 어른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해줘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최강의 브레이브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는 2014년 7월 7일에 방영한 작품으로 수전전대 큐르저를 더빙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공룡을 모티브로 한 파워레인저 중 세 번째 작품으로 언제나 흥했던 공룡이 모티브인 만큼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한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이노포스는 상당히 밝고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빠르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게 했는데요. 거기에 10명이라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지만 각 캐릭터마다 개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어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죠. 이런 인기를 가진 다이노포스가 한국에서 방영했을 때는 베테랑 성우진들을 섭외해 파워레인저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거기에 각 캐릭터들을 적절히 현지화한 것은 물론 악역 중 한 명은 캔드릴라의 삽입곡이 번안되는 등 일부 곡들을 번안해서 방영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 덕에 다이노포스는 현재까지 그 어떤 파워레인저 시리즈보다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주역 메카인 티라노킹과 티라노킹의 8파츠 파워다이노 그리고 변신기인 가브리불고 등 몇몇 제품들은 품절이 된 것은 물론 이런 인기를 악용하려 한 되팔이들 때문에 완구대란이 일어나기까지 했죠. 심지어 다이노포스의 외전 작품들과 단독 극장판이 방영된 건 물론 한일 합작으로 다이노포스 브레이브라는 외전 작품이 제작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인기를 가진 다이노포스는 2010년도의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추억의 작품이 되었죠. 승리의 이미지네이션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는 2015년 7월 6일에 방영한 작품으로 열차전대 토크저를 더빙한 작품입니다. 이 파워레인저는 초반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무렵 상당히 좋지 않은 디자인 때문에 혹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막상 일본에서 방영했을 때는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히트를 쳤고 한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생각 이상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트레인포스는 어른들 기준으로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초반에는 어린이들에게 어필하는 스토리, 후반에는 점점 심각해지지만 이해하기는 쉬운 스토리로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는데요. 거기에 액션 역시 나쁘지 않게 나온 건 물론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과 피니시 어택을 보여줘 보는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줬죠.
тор덩이들은 또 뭐냐? 그러게.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트레인포스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미묘한 현지화가 있긴 했지만 내용 자체가 어린아이들이 보기 좋다 보니 꽤나 인기를 얻었는데요. 거기에 한국도 일본처럼 철도가 일상생활에 잘 녹아들어 있어 어린이들이 접하기 쉬운 것도 있어서 당시 완구 판매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완구 판매량과 인기 덕에 한국 오리지널 스페셜 완구로 트레인킹 골드 버전이 나온 건 물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NC, KT전에서 시구를 하는 등 상상 이상의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는 2017년 7월 1일에 방영한 작품으로 동물전대 주요 5절을 더빙한 작품입니다. 이 파워레인저는 특이하게도 큐브를 이용한 합체 로봇을 보여줘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이런 애니멀 포스는 일본에서는 평균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한국에서는 의외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애니멀 포스는 듀랜드라는 새로운 세계관과 큐브와 동물을 접목시킨 독특한 로봇 디자인, 그리고 2년이라는 주제를 이용한 스토리 등 다양한 면에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후반 10화 동안 떡밥 해결이 몰아치고 몇몇 조연과 설정을 소홀히 한 점 때문에 애니멀 포스라는 작품 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이는 로봇 완구 흥행 성적조차 100억엔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애니멀 포스의 일본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상 밖의 높은 완구 판매율을 보여주며 상당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큐브 모양 덕에 간단한 합체, 정리의 간편함, 숫자가 그려져 있어 숫자 공부의 용이함 등 아동 친화적인 면이 눈에 띄었고, 아이들에게는 당시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인기로 인해 유사하게 생긴 로봇이라는 반사이익을 얻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인기를 얻게 되었죠. 이 덕분에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완구 판매가 되고 한국 한정 로봇이 나온 건 물론 이후에 파워레인저 루팡포스 대 페트롤포스가 방영할 때 애니멀 포스가 재방영을 했는데 루팡페트의 완구 판매량을 압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파워레인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재미가 보장된 작품이다 보니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건 물론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워레인저가 추억으로 남으셨나요?